네,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무려 60년간의 경영을 마치고 예고한 대로 은퇴를 했습니다.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줬는데 마지막으로 남긴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있었는데 투자자분들에게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아예 이 코멘트를 안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인데 네. 왜냐면 뭔가 그 조언 같은 걸 해주지 않을까요? 해줄 것 당분간 같은데 경영 자문 역할을 또 그렇죠. 이어간다고 하네요. 공식적으로는 일단 그 마지막으로 남긴 포트폴리오가 됐습니다. 3분기까지가. 왜냐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13F라고 이제 그 한 네. 45일 후에 나오는 걸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매수 매도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남긴 게 이제 지난해죠, 이제. 지난해 3분기까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 버핏이 저희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네. 너무 지금 좀 이제 조금씩 눈물이 고일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지금 코카콜라랑 같이 무덤에 묻힌다고 했는데 정말 그 장면이 정말 송출이 되면 저는 울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어떻게 130살 정도까지 사셨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 자 어쨌든 마지막에 남긴 거를 보니까 마지막에 남긴 건 사실 가장 큰 게 구글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구글을 안 써놨는데 구글이 가장 큰 어떤 그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찰리 망거가 살아있을 때 그 주주총회에서 그때 그 얘기 했거든요. 놓친 투자 중에 아까운 거 투자 얘기했을 때 구글 얘기했었고 코스트코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나중에 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코스트코는 안 샀는데 구글을 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물론 제가 이 여러 가지 댓글들을 봤는데 뭐 구글 같은 회사가 무슨 뭐 알바를 고용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댓글이 너무 압도적인 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제미나이보다 챗 GPT를 쓰고 있어요. 근데 챗 GPT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지 제가 주말에 검색해보면서 알았거든요. 좀 연휴에. 네. 검색해봤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그게 제일 다수더라고요. 챗 GPT가 말을 너무 안 듣고 자기가 맞다고 판단한 거를 계속 정답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적도 있다. GPT한테. 그리고 욕 던지고 제미나이로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아 결국에는 구글이 그동안 쌓아온 어떤 엄청난 그 빅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구글은 뭐 위성도 있고 검색이 있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쌓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엄청난 학습량을 가져온 다음에 지금 추론 부분에서 챗GPT가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그 어떤 저기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구글의 저력을 믿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워렌 버핏도 거기 합세를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3분기 때 버크셔의 10번째 비중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애플을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애플이 지금 상황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3분기 때도 15%를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88조 원이 남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근데 2024년에 애플 주식을 3분의 2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아직도 1위긴 하지만. 근데 애플은 분명히 지금 워렌 버핏이 자신의 손녀가 아이폰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바꾼다. 아, 저걸 보면서 저거는 기술 기업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 기업으로 변신했다. 아마 그 면모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구글도 이거 필수 소비재로 인식을 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닌가. 기술주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이제 제미나이를 계속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구독을 계속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주면은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내쳐지고 버려지고 바꿔야 되는데 필수 소비재 같은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튜브가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유튜브를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앞으로? 향후 한 100년이라도? 저는 대체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가 필수 소비재가 돼버린 거죠. 인공지능 AI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필수 소비재로 인식을 해서 애플 다음으로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비중을 계속 넓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몇 개 살펴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급락한 걸 또 주셨어요. 급락한 걸 주셨고 뉴코어 철강주를 또 샀거든요. 철강주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지금 그 트럼프가 굉장히 관세 부과를 크게 하면서 미국 철강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리고 레나나 호튼 같은 이 주택주, 요거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주식들이거든요. 이 부동산 경기에서 지금 주택 수요랑 철강 여기에 베팅을 했다는 게 좀 공통점인 것 같고요.
라마 광고회사나 알레기온 같은 요런 보안 인프라 회사를 살짝 담았다. 요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확대하거나 판 것들이 있어요. 쉐브론 같은 거. 왜냐하면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쉐브론을 추가 매수했고요. 풀코퍼레이션 요즘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수영장 집에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관리하고. 그거랑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샀고 하이코,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줄인 것들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T모바일, 차터, 베라이즌, 다비타 신장 투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버핏이 공식적으로 경영자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버크셔 회사회의에 13회부에서 나타나게 만든 이런 그 포지션 변화들입니다. 워런 버핏의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을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비중이 확신 있는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그니처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워렌 버핏이 말하는 90대 10 투자법이 될까요? 그렇게 되었죠. 지금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막 들은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왜 워렌 버핏은 자꾸 한 바구니에다가 저걸 담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황금 알을 딱 한 바구니에 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그냥 미국 주식 망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S&P 500에 대한 확신을 배경으로 깔고 그런 전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워렌 버핏 농도 한국 주식 오면 안 된다. 뭐 요즘에 한국 주식이 좋긴 합니다만 좋죠. 그런 네. 얘기가 한동안 댓글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실제로 자기가 가장 행운아인 것은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S&P 500의 장기적인 이 그 수익의 어떤 확신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90대 10의 전략이 있다. 90대 10이 뭐냐면 90이 주식이에요. 10이 채권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야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저렇게 몰빵을 했다고? 그거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운이 뭐 한 10년이어도 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은 그쵸 운으로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S&P 500이 인플레이션 이전 연평균 약 10%의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제공해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90%를 주식에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인덱스 펀드가 제공하는 분산 투자와 그 회사의 질과 규모의 위험이 제한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중요하죠. S&P 500에서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당해서 퇴출이 되면 S&P 500에서 빠지죠. 하지만 S&P 500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종목이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그 상품 자체가 이미 해지를 해주기 때문에 주식의 90%라는 그 숫자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이 부분이거든요. 수수료가 많이 절약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거 같아요. 스트레스 감소. 왜냐면 예전에 그런 비유 든 적이 있었거든요. 산속에 갔는데 나무꾼들이 막 술을 권해서 술을 마셔버린 거예요. 술을 마셔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젊은 나무꾼이 이제 늙은 그 사람이 돼서 깨어났더니 자기가 다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S&P 500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감소인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수면 매매법이라고 요즘에 유튜브에 뭐 재미식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틀 동안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막 그래프 막 올라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맞으면은 운 좋은 거지. 그것도 평생 맞을 수 있겠어요. 편하게 잘 수가 있겠나요? 내가 돈이 많이 투자되면 투자할수록 불안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매매 그 화면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할아버지 될 때까지 자고 일어나도 편안하다. 이건 정말 스트레스가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S&P 500의 저런 장기 차트. S&P 500은 정말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S&P 500 자체의 상품은 없어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에 그냥 베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90대 10, 이 S&P 500 인덱스의 90, 그다음에 단기 채권의 10 하는 게 전혀 부담스러운 투자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왔고 항상 이렇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구루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90%는 주식형 인덱스 펀드, 10%는 안전자산 투자하는 전략이 워렌 버핏이 운으로만 이런 자리에 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한 예로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 확신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 일화가 있잖아요. 아멕스.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아직도 지금
이 순위 3위인가? 3위 안에 있죠.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옛날에 샐러드 오일 스캔들이라고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 창고를 그 담당하는 회사를 용역을 줬어요. 창고 담당 관리 회사를. 네. 근데 그 창고 관리 회사가 샐러드 오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걸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카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창고에 샐러드 오일이 하나도 없었고 그 오일통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바닷물을 가짜로 채워놓은 다음에 그 드럼통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대출해달라고 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사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 워렌 버핏이 저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근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일시적인 사건 때문인 것이다. 요것만 잘 넘어가면 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주주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사기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기당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전형. 그러니까 지금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저는 빌 에크먼을 좋아합니다. 네. 빌 에크먼도 행동주의 펀드를 그대로 따라 하잖아요.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이 지금 그 회사를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물론 칼 아이칸한테 역풍으로 한 대 맞긴 했지만 그런 방식들 회사도 살고 주주도 살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투자자분들도 살리는 이런 방식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그 당시에 대주주에 올라가지고 무려 수익이 지금 86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인 위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더라도 본연의 가치에 비해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하여 여기에 또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집중 투자와 위험 그 리스크가 터졌을 때 투자했을 성공 사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 기술주가 판치는 이 시장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투자 포인트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계속해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요 투자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투자자분들이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겠는데요. 또 올해가 2026년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뉴욕 증시 이야기도 살짝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는데 올해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일 궁금한 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어떤 저기 아닙니까 수성? 근데 지금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너무 몰려 있다. 뭐 인공지능 버블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몰려 있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몰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경제론자들 마이클 버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PER, PBR이 터무니없이 높은데 그리고 쟤네 비중이 너무 쏠렸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쳐가지고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세 상승기를 구가할 때는 주요 종목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왜 쏠렸는지 이유를 보면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PER, PBR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PER, PBR이라는 개념을 어떤 그 단순한 수치로 높다고 너무 무섭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인기의 척도로 생각해야 돼요. 성장을 하고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인기가 많은 주식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높게 평가돼서 주당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의 상승 속도에 비해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니까 훨씬 더 많은 배수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주식은 그럼 PER, PBR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걸 보고 저평가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전에 워렌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투자할 때 망가져가지고 막 PER, PBR이 낮아졌을 때 그때랑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PER, PBR의 개념을 따로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기고 PER, PBR이 높은 게 인기의 척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PER, PBR이 낮은 게 저평가입니까? 아니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주식들이 PER, PBR이 낮게 평가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과도하냐 안 하냐가 지금 문제인 건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지금 구글에 대한 투자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미나이라는 게 나오고 나노바나나 3 프로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이 시장에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은 또 TPU를 들고 나왔고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도 나오잖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엔비디아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약간 분산해서 저는 짐을 이 옆에 애들에게 나눠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등산하는 것보다
더 센 애들이 와가지고 지원군이 생겨서 짐을 나눠 들고 가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아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정을 받다 보면은 못 간 업종들이 조금 키높이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워렌 버핏도 철강주라던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이 폭락한 걸 샀잖아요. 도미노 피자 같이 안 간 음식료 업종들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6년 뉴욕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